자, 북송 문제, 탈북어민의 북송 문제는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때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는데 현 정부가 먼저 공세를 취한 거죠. 그랬더니 어제 정호영 전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법에 따라서 처리한 사안이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정부는 추방 직후에 국회 외통위에 바로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특히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들의 납포 과정, 합동신문 내용과 추방 결정 배경, 법적 근거 등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다. 법에 따라 결정하고 스스로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이 추방 직후에 외통위에 바로 보고했다. 그런데 언론에서 당시 안보실 2차장이나 국방부 장관 등이 메모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먼저 공개를 했고 그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예, 일단 저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카메라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들이 통상적으로는 익명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내밀고 하는 인터뷰는 잘 하지 않는데 이걸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대통령실이 이 사안에 관한 한 대단히 강경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강조하는 그런 효과도 노린 건데요. 최영범 홍보수석은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금 전 법에 따라 처리한 사안인데 왜 어떤 논리로 반박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적법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거냐. 그랬더니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이 사람들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납포된 후 동해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또 반박했고요. 하나 더 했습니다. 국내법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치적인 중대 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북한으로부터 이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최영범 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의 이 주장을 또 어떠한 논리로 반박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의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광급 장교에 직접 보고를 그것도 문자로 받았다는 말입니까?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 이 사안도 사실관계는 이거죠. 북한을 탈출한 어민이 배를 타고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하려고 했더니 다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땅으로 데리고 왔는데 귀순 의향서를 쓴 거예요. 자필로. 그렇죠? 쓰긴 썼어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 네. 잠깐만. 그 과정은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건 있어요.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정부는 판단을 해보건데 이런저런 일련의 과정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사람을 16명이나 죽이고 온 사람들이고 또 처음에 이런 과정을 보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북한으로 돌려보내자. 우리 사회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실은 사람을 죽였든 어쨌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 와서 귀순 의향서를 쓴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서 대한민국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가려서 뭐 해야 된다. 왜 이런 사람들을 죽을 것이 뻔한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냈느냐. 이런 양상이 지금 현재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전면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국민들은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굉장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서 규정을 하기를 대한민국 영토 조항에 보면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국민은 남북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특히나 이게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북한이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한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헌법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2명의 그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정확한 자료도 없습니다. 일단 본인들 진술뿐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조사, 수사, 재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 의문은 뭐냐면 네.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귀순 의향서도 직접 자필로 썼지만 그 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서 DNA 검출도 하고 해서 과학적인 수사를 해서 정말 몇 명을 죽였는지 몇 명이 탔는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를 그냥 바로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또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법으로 보지 우리 정의용 실장께서는 어떤 법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지금 헌법이 아닙니다. 보니까 아마 다른 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법은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외국인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대한민국에 오면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네. 이렇게 살인 그러니까 분명히 고문이라든지 아니면 사형이 분명히 예상되는 그런 나라로는 추방할 수 없도록끔 하는 우리가 세계 고문 협약에도 저희 대한민국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태는 분명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봐야죠.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실 때 지금 계속 영상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민들이 북송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자, 한 사람은 체념안도 그대로 갔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사진을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공개를 했는데 논란이 반복되자 통일부가 조금 전에 저 당시 영상, 저 사진 속의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영상은 당시 어떤 정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찍은 것은 아니고 현장에 갔던 한 직원이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 당시의 장면을 그대로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저 탈북어민이 어떠한 소리를 외쳤는지 간다 안 간다 이런 그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담긴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실 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이다. 그리고 통일부가 저 영상의 길이가 한 4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말이죠.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끝나기 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런 영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정부가 바뀐 다음에 이게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이소영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여러 부처가 합동 조사를 했었고요. 그 내용이 국회의 정보위와 외통위에 정식으로 보고가 됐었고요. 어떤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모든 범죄 상황을 녹화한 자료가 없는 이상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일 텐데 당시에 우리 군이 가지고 있었던 첩보 내용 그리고 당사자들의 진술 그리고 납포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굉장히 심각한 중범죄자들의
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 그런 법적 절차 하에 이제 북송을 한 것인데 지금 갑자기 돌연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몇 개의 부처들이 총동원이 돼서 예. 말 바꾸기를 하고 입장 바꾸기를 하고 과거에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내렸던 판단을 번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일단 추가로 이소영 의원이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예고해 드린 대로 말이죠. 통일부가 공개한 당시 탈북어민들의 북송 장면이 담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 아마 판문점 안에 시설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저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위를 걸어 올라오고 있는 모습. 현장 영상 속에 담긴 오디오 그 소리를 여러분께 최대한 올려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자, 아마 북한군에 인계되기 직전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포승줄에 묶여서 옆에 아마 경찰 특공대원으로 알려졌죠.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별다른 이야기, 아무런 이야기를 서로 하지 않고 그냥 조용한 침묵만이 흐른 상태에서 탈북 어민들이 지금 판문점 안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시설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른 어민이 또 계단 위를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조금 전의 영상과 반복되는 듯한 모습인데 말이죠. 자, 4분짜리 영상인데 일단 여러분께 1분짜리 영상을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저 영상에서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양옆에서 호송을 하고 있고 호송줄에 묶인 북한 어민 두 사람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다.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계속해서 아까 못다 하신 말씀 해주시죠. 왜 이 시점에서 이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지금 여론 지형이 불리하게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증오감을 조장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요. 네. 이런 점이 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이 우리의 영토고 북한 주민이 우리의 국민이다. 네. 그건 헌법상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나 헌재 판례도 그 남북한 관계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영토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이지만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전제에서 많은 사법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북한 영토 안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나라 사법부가 판단하고 사법권을 행사한 사례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해자, 살인했다라고 지목되는 분들의 신원은 어떻게 특정하죠? 피해자들의 신원은 어떻게 특정합니까? 기소를 하려고 하면 범죄 장소가 특정돼야 되는데 북한의 어느 지점에서 이 범죄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북한의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네네. 특정할 수 있나요? 그런 점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것은 법을 어긴 사안이다.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상이 지금 순차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처음에 판문점 아마 통일부에서 공개한 영상의 시간 순서대로 영상이 올라올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안은 최종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 그 장면이 담긴 영상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판문점 안 내부 시설에서 걸어 올라오는 영상이 먼저 공개가 된 겁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특검 국정조사는 여당도 할 수 있답니까? 여당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네, 거죠? 당연히 요구하고요. 야당 잠시만요. 그럼 예, 제가 네. 이소영 의원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사적 게 채용을 또 묶었더라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그걸 같이 해야 된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에 집중돼 있는 사안들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전혀
전혀 별개의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엮는 것은 맞지 않고 저는 이거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데 흉악범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조사를 계속 했었어야죠. 그런데 이틀만 조사하고 합동조사를 하는데 서훈 전 국정원장이 조사하는 것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그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엉터리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귀순 의향서가 진실성이 없다, 진정성이 없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동영상이 조금 있으면 펼쳐질 동영상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음성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진 한 10여 장이죠. 그걸 통해서 보면은 정말 자해를 하고 머리를 찢고 가기 싫어서 다시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사지로 사람을 내다 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됐다.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로 페스카마호 사건도 맡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중국 국적의 그 살인범들을 변호하면서 그때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따뜻한 인권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인 사람에게조차도 변호를 한 그런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런 정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는 참 기상천외한 일이고 저는 이것도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졌어야 정당했다고 보고요.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지금 문명국으로 저희가 자리매김하는 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하고 정정당당하다면 특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갈라치기 그러는데요. 이 갈라치기에서 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근데 뭐하러 윤석열 정부에서 갈라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김정재 의원 말씀하실 때도 네. 아까 탈북 어민들이 북송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나가는데 말이죠. 자, 지금 새롭게 들어온 영상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 있던 장면이 담긴 영상입니다. 저 사진, 스틸 사진이 있었죠. 자, 이제 북송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서는 북한군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군사분계선 앞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도 별다른 이야기 없이 현장 화면, 저도 처음 보는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어민이 주저앉아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상이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만 탈북 어민이 주저앉아 있다가 끌고 가려 하자 저항하는 듯한 모습은 얼추 추론이 가능한데 탈북 어민이 뭐라고 외쳤는지 그런 부분의 소리는 영상 속에 담겨있질 않습니다. 저 영상 속에서 탈북 어민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가 귀순 의사와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 영상 속에서는 특별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북한군을 보고 일단 섰습니다. 저기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모습 보이죠? 보고 있고 가려갔더니 안 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 힘을 주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경찰 특공대원이 북한군이 있는 곳으로 이 탈북 어민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 영상을 공개한 것은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영상, 직원이 찍은 영상을 지금 3년 만에
공개를 한 건데 말이죠. 저 영상 보신 이소영 의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통일부 직원이 뭐 사적으로 촬영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나 맥락이 정확하게 이해되진 않아서 영상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엽기적인 살인자가 맞느냐라고 하는 사실관계 문제. 두 번째는 이 중범죄자 16명을 죽인 살인자라고 했을 때 귀순 의향서만 제출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이냐, 뭐 추방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었느냐 하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가지고 정부가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절차에 의해서. 두 번째에 대해서는 당시에 2019년 당시 국민의힘,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도 추방하는 게 타당했다라는 의견들을 이 냈었습니다. 시간에 김무성, 이해운 전 의원의 소리 다 들려드렸어요. 네, 예.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도 이게 여당, 야당이 정치 공세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지금 대사관에 북한의 비정치적인 어떤 중범죄를 행한 사람이 대사관에 우리 입국을 요청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판단을 해서 우리 영토로의 이전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안전이라거나 이런 여론을 생각해 보더라도 아무런 판단이나 그런 것 없이 뭐 엽기적 살인 행각을 만약에 벌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 사회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기 의원님, 이소영 의원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박하실 거 있습니까? 네, 이렇게 뭐 중범죄인들이 지금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대한민국에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행기 납치라든지 아니면 마약 사범이라든지 집단 살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북한으로 이렇게 북송되어 간 사람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북으로 보낸다는 거는 그냥 죽으러 보내는 거죠. 사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냐는 거죠. 왜 이게 최초냐는 거죠.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남북 정상회담 그 김정은이 오고 답방을 간절히 갈구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한 아세안 회담에 좀 와달라라는 초청장을 이 두 사람을 같이 동봉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이런 두 사람의 그 북한 이탈 어민을 제물로 삼지 않았느냐. 그래서 북한 바라기를 했던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간절히 김정은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했는데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두 사람을 북으로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네. 저는 그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말씀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정의용 실장도 이번에 입장문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데 북한이 정말 송환을 원하는 탈북민이 있다면 그거는 정치적인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에 대한 아마 송환을 원했을 거고요. 지금 뭐 파렴치하고 굉장히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분들에 대한 송환을 조건으로 어떤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이런 것은 좀 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SBS 단독 보도를 통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이렇게 SBS가 보도한 적도 있는데 말이죠. 박지원 전 원장은 어떠한 내용으로 답변했는지 오전에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두 국정원장을 향해 가지고 잡아서 보수 진보 특히 자기들이 보수 정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닐까? 국정원이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한 비밀 첩보를 공유를 했을 때 수십 명이 연결돼요. 거기에서 만약 제가 삭제 지시를 한다고 하면은 수십 명이 다 와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하고 연관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지시를 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아니 물론 국정원이 고발했고 검찰이 이제 뭐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압색했으니까 당연히 출국 금지하리라고는 생각했죠. 예.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법치 국가에서 저에게 한마디도 없이 조사도 하지 않고 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려니 그렇게 담담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16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시킨, 그래서 바다에 던져버린 그러한 자들이 자의적으로 월남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 이때 군에서는 SI를 통해서 그러한 잔인부도한 살인 행기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고 그 통신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지. 예? 그렇게 뭐 국정원이 좌지우지 사기는 예, 저 16명을 살해했다는 것도 결국은 SI다. 특별 취급 정보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박지원 전 원장은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자,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안에 담긴 소리는 우리 당국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탈북어민의 짐 가방을 끌면서 얘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하면 예라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 가다가 주저앉고 몸으로 저항하자 잡아 야야 하는 우리 뭐 경찰 특공대원이나 우리 정부 관계자의 목소리가 그 부분이 들렸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조금 전에 공개한 탈북어민들의 북송 장면이 담긴 영상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통일부가 이 영상을 공개한 이후에 과연 옛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앞으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